자, 이제 이거 여러분들 처음 이 자료도 처음 접하는 걸 거예요. 오늘 이제 얘기하자면 2,689만 명의 정체. 이게 이제 국세청에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소득 활동하면서 포착이 된 사람들, 소득이 포착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여기 이제 정리한 게, 사람별로 정리한 게 그게 2,689만 명 정도 됩니다. 2023년도에. 예? 일단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임금 노동자, 개인 사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합친 게 2,689만 명입니다. 2,689만 명이에요. 이 자료가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제가 볼 때 정확한 소득자료는 없다. 이것도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락된 사람들 많이 있죠. 예? 무자료 거래라든가 지하경제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들은. 예? 자, 이거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총소득이 통합소득으로 볼 때, 예? 이게 저기, 소득공제액을 봐보세요. 통합소득에 소득공제액 410조 정도 되죠. 반올림 해가지고요. 410조. 그러니까 1100조 정도 중에서 410조 정도를 세금 부과해서 빼준 부분이라 이겁니다. 네? 세금 빼준 부분이라 이거예요. 요 수출 잘 기억해둬 보세요. 한 410조 정도 된다. 410조 정도요.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액의 이 변화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면서 2022년 자료 가지고 많이 그랬을 텐데 398조 정도 된다 했잖아요. 398조예요. 소득공제액이. 네? 398조. 그때에 비해서 한 12조가 더 증가한 거예요. 12조가. 1년 만에 소득공제가 12조면요. 뭐가 떠오르는 싶을까요, 여러분들? 25만원씩, 1인당 25만원씩 주는 게 12조 원 됩니다. 최대로 잡았자 12조 9천억 원이니까 뭐 이러겠는데, 아니 12조 원 됩니다. 소득공제되는 게. 예? 자, 이 수치를 잠깐 잘 봐주세요. 12조 이상이 공제액이 증가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이 2,689만 명의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평균 실질 연소득 추이입니다. 2016년도부터 추이예요. 쭉 올라가다가 2021년부터 꺾이잖아. 이게 또요. 꺾이잖아.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거야. 2년 만에.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률은 2% 이상 올랐거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의 경제를 이해하려면 이거를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경제 성장률은 아까 2021년 전후 3년 동안에 연평균 똑같이 2.05%인데, 예? 개인들 소득은 줄어들었다 이거야. 전에는 올라갔는데. 이게 여러분들 체감하는 거하고 부합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 부합하지 않냐고. 경제 성장률은 똑같은데, 뉴스 공장을 이 탄핵 정리될 때까지 안 나가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얘기했는데 처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조차도 세전 실질 월 수입은 증가했어요. 뉴스 공장 안 나가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다.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 못하는 거를. 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조차도 수입은 증가했었어요. 네? 실제로 월 수입이. 근데 윤석열 정권 이후에 줄어들었다 이거야. 이건 제가 무슨 그 수치를 예고한 게 아니라요. 수치를 예고한 게 아니라 그 뭐예요? 국세청 자료야. 여러분들. 2,689만 명 대상으로. 인구의 절반이 넘죠, 좀. 예? 자,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최근에 여러분들, 편의점조차도 매출이 감소한다 이런 뉴스 잡힌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3대 편의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2개가 다 거의 장악하고 있죠.
GS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CU 예? 얘 두 개가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시장을요. 이거 보게 되면 성장률이 편의점 성장률도 꺾입니다. 비싸게 편의점 성장률도 꺾여요. 매출액이 이게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편의점 저도 그러니까 간다 이거잖아요. 지난 1년 동안의 분기별로만 보게 되면은 매출의 절대 규모도 감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서는요. 감소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아까 통합수도를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21년부터 23년간 연평균 1.2%씩 줄어들었다 이거야. 매년 315만원에서 308만원까지 쭉 내려왔다 이거예요. 지난 2년 동안에. 예? 그런 사람들이 죽겠지. 그동안은 쭉 올라가는 것만 경험하고 살았던 거야. 평균적으로 대부분이. 예? 대부분이 소득이 올라가는 것만 경험하고 살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라는 거야. 예? 그런데 어떻게 처방이 똑같은 처방으로 가능하냐고, 이 문제를요. 자, 재밌는 게요. 상위층들 봐보세요. 초상위층들. 자, 2021년도에 초상위층이 누굽니까? 0에서 0.1%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2021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씩 벌었었어. 월 수입이, 월 수입. 월. 그러니까 1년에 18억 원 이상씩 번 사람들이란 얘기지. 예? 실질 개념입니다. 이것도 물론. 예? 그런데 2년 후인 2023년도에는 1억 3천만 원이 안 돼.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날라간 거야. 월 수입이, 월 단위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번다고 해서 2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짜증나. 이러면요. 내가 한 달에 한 1억 5천만 원씩 인플레를 다 고려해서도 했는데 1억 3천만 원 줄어들었어. 그렇게 기분 좋을 사람 없어요. 예? 없어요. 이 초상위층, 상위층일수록 많이 타격을 받았어. 이거 처음 있는 현상이야, 여러분들. 이것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러분들 대개로 경기가 침체돼도 과거에는 초상위층들은 올라갔거든요. 대개가 수입이 처음 경험하는 거야. 예? 이 상황을 여러분들 알고선 저 경제를 이해를 하셔야 돼. 예? 자, 이거 봐보세요. GDP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에 한 25% 이상이 올랐어요. 25.5% 정도씩. 근데 노동소득은 15%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체 국민들, 여기는 뭐가 포함됐어요? 되게 자영업자가 임금소득, 이건 12%뿐이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안 올라가죠. 다 똑같이 증가하는 게 아닌데, 성장률이 일단, 성장률보다도 굉장히 적게 증가한다. 개인들의 소득 증가율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지난 2년 동안에는 개인 소득 증가율이 줄어들었냐? 두 가지죠. 최근에 3년간을 이렇게 쭉 봐보세요. 성장률이 일단 줄어들죠. 성장률 줄어드는 것도 하나 일단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물가 상승률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그렇죠? 인플레가 제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플레. 한국은행이 인플레를 잡아야 돼. 이거 방치하면은요, 서민들은 계속 힘든 거야. 에? 환율도 잡아야 되는 거야. 환율이 지금 뭐예요, 지금?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1200원 이상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어. 그 전에는요. 근데 지금 뭐 1500원 맨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간데 있고 그러잖아요. 물가요. 자, 이게 성장률보다 낮은 시대, 이게 성장률보다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는 아까 얘기했죠. 문재인 정권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낮았어. 이게 바로 소득주 성장의 그나마 덕택인 거야. 그나마 이게. 그 결과인 거야. 초상위층의 월 수입이 14%나 감소했어. 그러니까 짜증나지. 짜증나지, 이 사람들도. 한 1억 5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줄어들었으니까 짜증나죠. 짜증 안 납니까? 짜증나겠죠, 이 사람들도요. 예? 이번 금리는 어떻게 보냐고요? 제가 중간에 다 답변하면 또 이게 제가 오늘 할 분량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거 금리 인하부터 별 경기 부양에 효과 없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어요. 앞에 쭉 봐보세요. 그리고 지금 물가 잡아야 돼. 물가. 한국은행의 제일 첫 번째는 물가 잡는 겁니다. 물가 잡아야 돼. 자, 상위 0.9에서 1% 사이. 이 사람들도 연 528만원 수입이 줄어들었어. 연. 예? 자, 그 다음에 상위 1% 이내도 한 3,180만원, 3,2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 수입이 줄어든 거야. 소위 고소득층들조차도 타격을 본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물론 골프를 무슨 이게 뭐 부자들의 스포츠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하나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골프장당 이용객수, 이용객수를 봐보세요. 이용객수를 보게 되면은, 골프장 이용객수가 파란색 막대기입니다. 2022년부터 꺾이고 있죠. 이게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골프장도 많이 늘었어요. 골프장당 이용객수를 보게 되면 2021년 이후부터 꺾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쭉 보여드렸잖아. 2021년도에 정점 찍고 꺾인다는 거를. 비슷하지 않아요? 예?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저기 그나마 좀 상위 소득층들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꺾인 결과 중에 하나 현상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위층들과 관련된 게 뭡니까? 백화점 매출액. 우리나라 3대 백화점이 있죠. 롯데 쇼핑. 롯데 백화점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 근데 회사명은 롯데 쇼핑이니까요. 신세계, 현대 매출액. 야, 보세요. 2022년도에 28조 3천억 원이었었어, 매출액이. 근데 지난해는 24조 8천억 원으로 쭉 떨어졌어. 연속 2년 동안 줄어들고 있어. 백화점 매출액 줄어드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백화점 매출액. 이거는 그냥 인플레를 고려 안 한 거잖아요. 인플레라는 건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네?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걸 고려하면요. 더 많이 떨어졌죠. 위에 21년도에 한 25조 원 정도 매출액을 올렸다가 작년도에는 22조도 안 돼요. 22조도 안 돼. 백화점도 이렇다 이거야.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 위에 아까 얘기했듯이 상위층, 초상위층들이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결과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은 이거 해석이 되잖아요. 예? 상위 10%도 연 240만 원 줄어들었어. 한 650만 원 안팎 버는 사람들 중에서 줄어들었어. 이 사람들은 그냥 중산층이야. 우리나라 상위 10%도요 중산층입니다. 예? 실질소득이 600만 원 되니까는 중산층이에요. 근데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저 힘들겠어요. 상위 20%는 더 하죠. 상위 20%도 450만 원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소득으로 예? 100만 원 이상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30%도 줄어들고 예? 40%도 줄어들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도부터 소득세를 조금 조정해가지고 지금 세금을 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1년에 1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은 6%를 공제받기 전에 6% 세율을 적용을 하고 쭉 증가해 가다가 10억이 넘으면은 45%, 뭐 1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45%를 부과를 하죠. 이렇게 돼 있죠. 소득세율이요. 이거 이따가 이제 자, 세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 월수입 분포를 봐보세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양극화가 심합니다. 상위 0.1%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세후 그것도 실제 되돌리기. 월 1년이 아니라 월 1억 2,200만 원 정도. 세금을 다 납부하고 난 이후에도요. 그 다음에 1%로 내려오더라도 3,6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 정도는 굉장히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야.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10% 내려오게 되면 640만원 정도뿐이 안 돼요. 중간, 중위, 50%를 중위 소득이라고 하죠. 310만원도 안 돼. 세금 납부고 나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상위 10%까지는요, 다 중산층이야. 그 서민들 같은 경우 30%에서 상위 30%에서 하위 30%가 470에서 한 170만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쓸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영업자가 죽겠는 거야.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예? 자, 이게 지금 현실이라 이거야. 이 현실을 알고 좀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예? 그 다음에 4대 보험까지 되어오나 봐요? 4대 보험 내잖아요, 우리가요. 예? 기계적으로 제가 한 겁니다. 4대 보험을 내고 나면은 상위 0.1%는 그래도 1억 1천만 원이 넘어. 실질 소득이. 1%도 3천만 원이 넘고. 근데 10%부터는 500만 원 다 밑이야. 10% 밑에는요. 10%부터는 500만 원 다 밑이야. 4대 보험까지 뛰고 나면요. 그러니까 10% 이하는 다 뭐예요? 중산층 내지는 저소득층인 거야. 30%는 300만 원도 안 돼. 상위 30%는. 4대 보험까지 뛰고 나면요.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게 가처분 소득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자영업자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가게가 쓸 돈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개인들이. 아, 이걸 방치하고 나서 무슨 저기 저 처방을 할 수 있어요? 참나 진짜.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적다 이거야. 대부분이.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 쭉 이렇게 이제 이 표가 너무 이제 더 빽빽하게 가니까는 우리나라 OECD에서 중산층 할 때 중위소득 2배에서 중위소득 75% 사이라는데 182만에서 486만 원이에요. 그걸로 가게 되면 세전으로 할 때. 예? 이게 그러니까 저기 이제 실질이 아니라 그냥 명목으로요. 그런데 상위 10%가 한 715만 원, 세후는 한 660만 원 정도 돼요. 4대 보험 떼기 전에. 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상위층이라고 생각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기 쭉 봐보세요. 상위 4% 밑, 상위 5%부터는 1,000만 원 밑이에요. 세전 1,000만 원 밑입니다. 상위 5%부터는. 예? 1,000만 원 넘는 사람들은 상위 4%까지야. 상위 4%까지가 1,000만 원이 넘어. 세전. 그 다음에 명목소득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들 세금 띄고 4대 보험 띄고 나면 쭉 떨어지지. 어쨌든 간에 한 상위 한 5% 정도까지는 우리나라는 다 그냥 중산층들, 그 위에 고소득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중산층인 거야. 그 사람 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해. 중산층이요. 상위 5%가 974만 원이거든요. 이 사람들 세금 띄고 4대 보험 띄고 나면요 800만 원 되면 쭉 내려오거든. 자기 고소득층을 생각 안 해, 이 사람들이요. 예? 자녀 키우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저기 저 이자 갖고 그렇게 하면요. 예? 물론 여기 한 300만 원 안팎 버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야 그래야지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들도 그렇게 가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자기들은 중산층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다 고소득층으로 불려. 우리나라는요 우에 소수 특히 상위 1% 이내만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인 거야. 그래도 수입이 너무 많은 사람이 소득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쭉 떨어져. 쭉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요 기업들의 이 수입 증가율, 이익 증가율보다도 개인들의 이익,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GDP라는 것은 개인, 기업, 정부가 다 있다 했잖아요. 예? 기업보다도 개인이 빠르게 가난해진 이유가 예? 저게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근데 문제는 최근에 재밌는 현상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도 돈을 못 벌어. 최근에는. 그동안에 평균적으로는 기업이 개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최근 3년 동안에는 기업도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기업도 그러니까는 돈을 못 벌어요.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예? 초상위층들이 대개가 개인소득 증가율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소득 재분배가 실패했다는 얘기죠. 소득 재분배가 실패한 거예요. 예? 소득 재분배가 실패한 거죠. 자, 이거 봐보세요. 세금은, 국민 총소득세는, 소득에서 부과하는 세금은요, 계속 증가했습니다. 계속 증가했어. 예? 그러다가 이것도 지난 23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꺾여요. 근데 그래도 계속 증가했어요. 예? 국민들이. 근데 문제는 그 세금 가지고, 세금을 그렇게 내더라도 소득이 양극화는, 소득 재분배는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거 봐보세요. 법인세는 지난 12년 동안에 법인세는 한 37%가 줄어들었어. 감소했는데, 근로소득세는 211%가 증가했어. 예?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봉이라는 말이 맞아요. 수치상으로. 이게 오렌지 색깔 봐보세요. 봉급쟁이들의 세금은 계속 증가하잖아.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비중으로 볼 때는,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를 보게 되면은 거의 근로소득세가 기여한 거는 2배 정도로 증가했어요. 예? 법인세는 줄어들었고. 근데 심지어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소득세 성장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어요. 2017년도에 12.8%에서 끝났을 때 13.7%로 1%포인트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도 소득 재분배에 별로 효과를 못 봤다는 얘기인 겁니다. 최저임금만 한 2년 팍 올리다가 그걸로 끝났죠. 예? 그래서 실패한 거야. 예?